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중앙자치기구 대의원 정기총회 자료집과 관련해 총대의원회가 자치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생활관 내 공유기 사용을 금해달라는 민원글이 게시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자치기구 대의원 정기총회 자료집과 관련해 총대의원회가 자치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3일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는 총대의원회가 학교 자치비를 이용해 총대의원회 간부자의 졸업 축하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총대의원회가 공개한 정기총회 자료집에는 졸업 행사비 명목으로 사용한 12,400원의 결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이해 전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졸업생 현수막 사업이 연례적으로 행해져 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식을 접한 학우들은 연례와 폐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자치비의 부당한 지출은 언제든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난 14일 본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인경호 주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인하광장에는 하이테크관 4층 라운지의 공용 공간에서 일부 학우들의 무단 투기로 인해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을 작성한 학우들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학우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로에게 피해가 갈 만한 행위는 자제하자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글을 접한 학우들은 쓰레기가 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우들이 많다며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활관 내 공유기 사용을 금해달라는 민원글이 게시됐습니다. 지난 18일 본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제1생활관 내에서의 공유기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글이 다량으로 게시됐습니다. 본교는 공유기로 인한 트래픽 및 IP 충돌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 생활관 내에서의 공유기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우들로 인해 생활관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학교 측에서는 공유기 사용 시 생활관 폐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공유기를 사용하는 곳을 즉각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업체를 통해 기록을 저해한 후 공유기 사용 학우에 대해 처벌하겠다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전담 지도교수 상담을 안내합니다. 본교 교무처에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활동을 위한 전담 지도교수 상담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 학기 1회 이상 필수로 지도교수 상담을 받아야 하며 미상담 시 학기 말 성적 열람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도교수 상담은 자신이 속한 학부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포털 시스템 혹은 아이맵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각 단과대학 및 학과별 지도교수 상담 주간은 상이하오니 추가 사항은 소속 학과 사무실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1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ROTC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본교 학군단에서는 장차 군의 장교로 진출할 ROTC 학군사관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일 화요일부터 4월 9일 금요일까지이며
본교 1, 2학년 재학생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지원 방법은 학군단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해 가능합니다. ROTC 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해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332번 혹은 인하대 ROTC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국가우수장학생 사전 신청을 안내합니다. 선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혹은 예술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 및 3학년 재학생입니다. 선발 인원은 총 1940명 내외이며 인문사회계열 1500명, 예술체육계열 44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13일 화요일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개별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업 성적 및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자체 선발하며 기본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7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노부부를 만났어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손님들의 눈으로만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제가 만난 노부부는 눈가에 주름이 끼어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덩달아 저까지 미소를 지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서비스업 알바를 하면서 항상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제 일이지만 어떨 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말하거나 예의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눈은 억지라도 웃고 있을지 몰라도 마스크에 가려진 제 입은 한숨을 쉬고 있죠. 하지만 저를 존중하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만나면 저도 모르게 진심으로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까지 전해지는 기분, 없던 힘도 솟아나는 느낌이랄까요? 행복의 전파성은 생각보다 위대한 것 같아요. 다가오는 주말 기다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주 마지막 낮방송, 저 아나운서 이유진과 함께해요. 여행도 취향 따라, 여행의 목적에 따라 떠나는 이른바 테마여행이 떠오르는 요즘. 색다른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주목해주세요. 국내 각 지역의 매력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 테마를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캐릭터와 함께 떠나는 테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여러분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해드릴게요. 마스크를 벗고 다같이 랜선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취향 따라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국내 테마 기행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떠날 테마는 바로 어촌 체험 여행입니다. 줄여서 어촌 여행으로 부를게요.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다양한 어촌 체험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촌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다여행부터 해양 레저 관광, 그리고 어촌 체험 마을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죠. 전국의 어촌 체험 마을이 무려 100개가 넘는다고요. 인생바다 만나러 어촌 여행 어떠신가요? 그럼 어촌 여행을 떠나볼 오늘의 여행지를 소개할게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다 내음 속에서 여유와 힐링을 즐기는 보물섬 같은 곳. 여기는 경상남도 남해군입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여수와 통영 사이에 있는 섬이죠. 남해에는 어촌 체험 마을만 15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항 어촌 체험 마을로 떠나볼게요. 그럼 보물섬 같은 아름다운 남해로 출발합니다. 남해로 가는 동안 이번 어촌 여행을 함께할 친구를 소개할게요. 바로 남해의 캐릭터 해랑이입니다. 남해의 맑고 깊은 바다에서 용왕의 아들로 태어난 바다 왕자인데요. 해랑이는 맑고 푸른 파도 물결 모양의 캐릭터예요. 넘실거리는 파도 모양 헤어스타일에 무엇이든지 헤쳐낼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자세, 그리고 성격도 활달하고 낙천적이라고 하네요. 해랑이와 함께라면 남해 여행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산, 바다, 하늘, 남해의 모든 곳을 지켜주는 해랑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어촌 여행 떠나볼게요. 남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남해의 캐릭터 해랑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일일 가이드가 되어 어촌 체험 코스로 남해를 소개해드릴게요. 남해까지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바다를 진정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어촌 체험이 빠질 수 없겠죠? 여기 문항 어촌 체험 마을에서 남해 바다의 신비로움을 느껴볼게요. 문항 어촌 체험 마을은 골목마다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다며 참으로 부러운 동네라고 칭하던 선비의 말에서 유래되면서 문항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됐는데요. 문항 마을은 전국 어촌 체험 마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어촌 체험의 모든 것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어촌 체험 마을이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그 무엇을 상상할지라도 모두 만족하고 가실 거예요. 바다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문항마을에는 어촌 체험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주로 갯벌 체험부터 쏙잡이, 돌굴 따기, 개마귀 고기 잡기, 낚시 체험 등이 있어요. 다만 각 체험마다 체험 가능한 시기가 다르니 문항마을 홈페이지에서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마이크 페리의 디오션 듣고 본격적으로 어촌 체험하러 가볼게요. 자, 모두 선크림 듬뿍 바르고 오셨나요? 오늘은 갯벌 체험을 해볼 거예요. 다양한 어촌 체험이 있지만 아쉽게도 다른 체험들은 지금 시기가 맞지 않죠. 갯벌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물때 시간입니다.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말하는데요. 물때 시간이 맞지 않으면 갯벌 체험이 불가능하니
가기 전에 꼭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물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네요. 마침 1시가 됐으니 아름답고 신비로운 갯벌을 만나러 가볼게요. 편한 복장에 장갑, 장화까지 모두 착용하셨죠? 저 멀리 바닷물이 들어가고 드넓은 갯벌이 반겨주고 있네요. 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넓게 펼쳐진 갯벌. 물이 넘쳤던 자리에 진흙과 조개로 가득한 갯벌로 바뀐 이 모습. 푸른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에요. 자연은 정말 신기하면서도 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양손에 호미와 바구니 들고 힘차게 갯벌 체험하러 가볼게요. 이제 갯벌 속 조개들한테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호미로 이리저리 캐보니 다양한 조개들이 있네요. 주로 바지락부터 동죽, 우럭조개, 맛조개를 만날 수 있죠. 보물찾기를 하듯 조개를 쏙쏙 찾아서 캐봐요. 캐다 보니 더 이상 조개가 나오지 않아서 옆으로 이동할게요. 다시 열심히 갯벌을 파보았는데 어디선가 검은 먹물이 칙 나오네요. 와, 낙지예요. 조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낙지랑 소라게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네요. 이쯤에서 로시의 구름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열심히 체험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 조개가 쌓였어요. 아직 물때 시간 남았죠? 여기 문학마을에서는 물때 시간 동안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다는데요. 바로 섬이 열리는 모세 기적이라고 부르죠. 문학마을 앞 바다에는 아름다운 두 개의 섬 상장도와 하장도가 있어요. 물때 시간 동안 물이 빠져나가면 문학마을과 연결된 두 개의 섬이 육지로 연결되는 모세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갯벌 체험 마무리하고 신비로운 자연을 만나러 가볼게요. 분명 바다가 있던 자리인데 이렇게 섬까지 가는 길이 쭉 생겨있네요.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는데 여기에선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아참! 이 신기한 모세 현상을 즐기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꼭 물때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비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섬의 정취에 빠져 물때를 놓치면 무인도에 갇혀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는 여기까지 구경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갈게요. 아쉽지만 제가 준비한 어촌 여행은 여기서 끝이 나네요. 오늘 함께 떠난 남해 어촌 체험 여행 어떠셨나요? 남해에서 색다른 갯벌을 체험하면서 만족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남해에 또 놀러오면 저 해랑이를 기억해주세요. 방금 들으신 곡은 샤이니의 살 수 없는입니다. 지역 특산물부터 지역 축제 문화까지 오늘의 지역을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 이모저모 남해편입니다. 남해의 온화한 날씨 속에 자라서 독보적인 맛과 향을 자랑하는 다양한 남해 특산물이 있어요. 이러한 남해 특산물을 계절별로 추천하는데요. 봄에는 마늘종, 여름에는 남해 남도 마늘, 그리고 늦가을엔 유자, 한겨울엔 시금치가 맛있을 때죠.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이모저모는 바로 남해 유자입니다. 탐스러운 주황빛깔의 동글하고 울퉁불퉁한 유자. 두툼한 유자 껍질을 까자마자 상큼한 향기가 턱 쏩니다. 남해는 바다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적고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남해 유자가 성장하는데 아주 적합한 환경인데요. 짙은 향기에 껍질이 두껍고 배꼽이 볼록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러한 유자 외에도 다양한 남해 특산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인천에서 남해까지 차로 약 5시간. 참 멀죠?
남해까지 직접 가기 어려운 여러분을 위한 사이트인데요.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특산물 쇼핑몰인 남해몰입니다. 남해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이용해보길 바랄게요. 푸른 산, 강, 하늘,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남해. 그 속에서도 갯벌 체험을 함께한 이번 어촌 여행 모두 재밌으셨나요? 비록 랜선으로 떠난 여행이지만 실제로 남해 갯벌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랄게요. 다음 주엔 또 어떤 테마로 여행을 떠나게 될까요? 다음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강하늘의 조개 껍질 묶어 들으며 국내 테마 기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기술의 김유진,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질 않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소통하는 화합회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